네, 안녕하세요. 육자사 일반에서 소술형 대비랑 기하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자사 일반에서 이제 고등수학 상황을 하면서 서술형 대비랑 기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중학교 과정 위주로 이제 수업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수학을 전공하였고,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수학과를 나왔고 교육대학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술형 대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서술형 대비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서술형 문제에서 해답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일단 서술형 문제를 했을 때 정답을 맞추는 거가 아니고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랑 이제 학생들의 대답하고 이제 풀이를 볼 건데, 일단 문제 예시를 보면 쉬운 문제로 일단 들고 왔거든요. 쉬운 문제가 이제 초등학교 문제인데,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36cm일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6학년들은 이게 쉬우니까 그냥 9라고 하고 그냥 9라고 끝이 나요. 그냥 9 끝 해서. 근데 서술형 풀이를 적을 때는 이제 해결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정사각형의 둘레는 4개의 변의 길이를 더한 값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36 나누기 4는 9다 해서 해결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것들을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이를 수업 안에서 이제 풀이를 3가지로 적게 시킬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1단계는 문제 해결 과정을 생각하는 과정을 간략하게라도 적게 이제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계산 과정을 설명을 시킬 건데, 일단은 그거 1단계를 위해서 1단계를 이제 풀고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한 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건데요.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정답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마지막 정답 도출을 제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예시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거는 고일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악수를 하는데 45회 악수를 하였다고 한다. 참석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고일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의 단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제가 1단계를 예를 들면 저희가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악수를 하는 개수는 2명을 선택하는 개수랑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게 뭐냐면 조합의 수라고 해서 NC2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 애는 2분의 n의 n-1이니까 걔가 45가 되는 n을 구하면 된다 해서, 3단계를 봤을 때 마지막 이제 45가 되는 n은 10이니까 참석한 학생의 수는 10명이다. 이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가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제가 어떻게 짤 거냐면, 일단은 문제를 놓고 밑에 주석을 3가지 달아 놓을 건데, 1단계는 이제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2단계 계산 과정을 설명하시오, 3단계 정답 구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주고 제가 학생들이 풀이 쓴 거를 직접 채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대비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게 도형 문제나 이제 기하인데요. 저는 기하가 좀 말이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중학교에서 1-2, 2-2, 3-2를 봤을 때 대부분 도형 문제라서 도형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학생들에게는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ABCD의 넓이가 28일 때 AB의 넓이를 구하여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문제에서 나온 거를 잘 모를 때는 그냥 찍어서 답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ABC의 넓이가 28일 때 AB의 넓이를 구하라. 잘 모르니까 그냥 28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답도 28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정답을 하고 학생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맞고 자기가 맞춘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찍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외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없고 이제 그 어림 잡아서 풀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고 다시 설명해 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도형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학생들에게 시킬 거냐면, 일단은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빈출 도형 여러 문제 풀어보는 방법들을 시킬 건데, 일단 도형 문제를 서술형으로 이제 적기에는 기호 약속들이 좀 많아서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학년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시킬 건데, 학생들이 도형 문제를 좀 잘 못 푸는 이유들을 보면, 일단은 문제랑 풀이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 문제에 있는 도형을 보시면 문제에 있는 도형과 풀이 있는 도형을 살짝 비교해 보시면 보조선을 긋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뒤로 이제 선을 긋고 해줘야 되는데, 학생 이제 좀 연습을 좀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안에서만 찾거든요. 이 안에서만 답을 찾는데,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보조선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긋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그냥 찍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기서도 도형을 보시면 이게 또 내신에서도 또 많이 나오는 도형 중에 한 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지만, 풀이를 봤을 때 삼각형 한 개를 더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충분하게 연습을 안 했으면 이거를 도형을 그릴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도형들을 통해서 보조선을 긋는 연습과 도형을 만드는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빈출 도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제 풀어보는데, 시험에 일단 중등 내신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 목표로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자주 나오는 도형들이 있습니다. 자주 도형들이 있고, 그 도형들을 미리, 그 도형들에 대한 성질들을 미리 저희가 알고 있다면 문제를 풀어내는데 훨씬 수월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됩니다. 보시면 같은 도형을 하더라도 문제들이, 그 도형 안에 있는 성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한 가지만 학습을 하면 다른 다른 성질이 나왔을 때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도형 문제를 풀더라도 물어보는 것들을 다 다르게 해서 같은 도형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 학생들이 이 도형에 대한 성질을 모두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킬 예정이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최단거리를 구하고 전개도를 그려서 얘를 펼쳐서 생각을 하는 건데, 막상 학생들에게 했을 때 얘가 한 바퀴를 도는 거랑 한 바퀴를 돌았을 때 풀었는데 두 바퀴를 돌면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바퀴를 돌거나 두 바퀴를 돌거나, 아니면 갑자기 원기둥을 하고 있는데 원볼대로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최단거리를 구하는 방법들을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교재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서술형 대비랑 기하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서술형 대비 자체는 저희가 중학교 과정에서 1-1, 2-1, 그 다음에 2-2에서 경우의 수 확률 부분을 이제 포함을 시킬 거고, 3-2를 포함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기하는 1-2, 2-2, 3-2를 할 건데, 어쨌든 회독을 2회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술형 대비 교재는 자체 교재로 하고, 기하도 자체 교재로 이제 문제를 줄 거지만 부교재로 한 권 정도씩 이제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에 1회차가 진행이 되고, 10월, 11월, 12월 정도 해서 3개월 정도로 해서 2회차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회차에서 중학교 한 과정을 다 볼 수 있게 할 거고, 2회차에서도 그 다음 회차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할 건데, 교재나 문제들은 좀 다를 수 있고, 기하를 보시면 1회차 부교재는 1등급 수학인데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차 부교재는 A급 수학인데, 어쨌든 막상 중학교 갔을 때 엄청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한다거나 고등학교 선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좀 어려운 교재도 미리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2회차 부교재는 A급 수학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학습 피드백은 일단 주간 평가가 진행되고 월간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 평가를 했을 때 점수 보내드리고, 월간 평가도 점수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알림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는데, 매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진도를 뭐를 배웠는지, 그 다음에 숙제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숙제를 잘 해왔는지 등을 제가 매 수업 후에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도 저는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전화로 바로 드려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문자에 포함된 내용은 진도, 숙제, 성취도, 그 다음에 저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혹시 특이사항이 있으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을 잘 했는지 등을 이제 제가 적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